다음 순서는요, 예,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주 방송 때 14개 기업을 특집을 소개했더니 반응이 좀 좋아서 한 주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많이 성공했죠. 저희 성공률이 80%가 넘나니까요. 많이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는 2017년을 빛낼 스타트업 기업 14개였잖아요. 그죠? 오늘은 2018년을 빛낼 스타트업 8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빛낼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지켜보십사 하고 제가 선정한 또 플랫폼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특집이에요. 네. 오늘 특집이라고요, 연합회님. 특집이에요, 특집. 특집. 반응이 없습니다. 삐졌나?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하냐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이제 한 겁니다. 플랫폼 기준. 네. 첫 번째, 근데 제가 여기 이제 8개에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올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기존에 설립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들어본 회사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제 방송에서 들어봤어요. 제 방송에서. 첫 번째 회사는요, 바로 수제 맥주를 배달해주는 벨루가라는 회사죠. 제가 방송에 소개했었죠. 그죠? 수제 맥주를 배달해주는 벨루가. 예, 예, 맞습니다. 올해에도, 이거 이제 작년에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에도 일코노미란 말 아세요? 일코노미? 앞으로 다 1인 가구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을 위한 서비스가 주목받을 것이다. 근데 1인 가구를 위한 경제를 갖다가 일코노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혼수족을 위해서 수제 맥주를 배달해준 뭐가 일코노미가 무슨 전자패예요. 네,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벨루가는 혼자 술을 먹는 솔로족을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수제 맥주 배달해준 서비스인데요. 그런 이상한 이름의 코인들은 잡코인을 사면 안 돼요. 잡코인 투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부천에 살거든요, 부천. 부천에 가면 원밀시장이라고 조그만 약간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보면 되게 큰 횟집이 하나 있어요. 횟집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뭐냐면, 회를 다 1인분,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을, 회를 딱 떠가지고 바로 팔아요. 근데 1인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회를 10,000원씩 팔아요, 10,000원씩.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횟집에 들어서 10,000원 주고, 회 딱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딱 떠갖고 가서, 혼자 이제 소주 한 잔과 이렇게 회를 먹는데, 그 횟집의 단골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세요. 제 아버님이 회를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좋아해서, 주말에 이제 부모님 댁 가면, 10,000원짜리 회 한 3개, 4개 뜨면, 온 가족이 아주 푸짐하게 먹습니다. 우리 아이도 되게 회를 좋아합니다. 광어회, 도다리회, 뭐, 우럭회, 다 좋아합니다. 혼자 먹을 거면 배달시켜주지. 그러니까 벨루가가 배달 횟집이고요. 제가 사는 동네는 동작구 상도동이에요. 동작구는 노량진에서 가깝다네, 그죠? 노량진에서 회를 배달시켜줍니다. 광어에, 우럭회 이런 거 다 배달해주고요. 배달비 포함해서 10,000원이 안 돼요. 회 하나 주는데. 낮 시간에 시키면. 네. 일반 회를 배달하는 건 아니고, 벨루가는 수제 맥주를 배달하는데, 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 많이 생겨요. 왜? 혼자 사는 분들, 1인 가구를 위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1코노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코노미 시대가 이제 자리 잡기 때문에 이코노미 서비스가 올해도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수 떡볶이도 이런 요즘 그런 패키지 있잖아요. 혼자 먹는 세트, 둘이 함께 먹는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같이 먹는 세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혼자 먹는 세트가 되게 그런 거죠. 예. 이제 조수 떡볶이 얘기를 해줘야지 꼭 이해한다니까. 예, 다음 소개할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요? 짜잔. 혼자 먹는 사람 간간히 있죠.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매장에 가서 혼자 먹기 힘든데 집에서 혼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 가서 포장해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물론 이제 안양 비산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니까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근데 거기는 초딩들이 많이 동네잖아요. 그죠?
다음 소개할 회사는요, 헤이뷰티입니다. 헤이뷰티. 헤이뷰티 제가 소개했던 업체죠. 기억나세요? 미용실 예약하는 어플이에요. 그죠? 뷰티샵. 미용실, 뭐, 네일샵 같은 각종 뷰티에 관련된 샵. 네. 헤이뷰티라고 하는 이제 어플이 자리 잡으면서 각종 뷰티샵들이 이제 뭐 이제 전화를 예약하고 손을 예약하고 엑셀로 정리하던 그런 예약과 결제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뷰티샵을 예약할 때 헤이뷰티 이용한다라는 게 작년의 결과고 올해도 점점 늘어날 것이란데 이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간단한 서비스만 이용하다가 아 그냥 오타요 오타 엑셀 영어잖아 영어. 요즘 헤이뷰티 통해서 예약하는 게 그러니까 비싼 파마 같은 거 있죠. 여자분들 파마하면 보통 1, 20만 원 우습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 고가의 서비스 이용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고 헤이뷰티 통해서 요즘은 단순히 이제 미용실 같은 데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이 그 이제 그 전문 그런 이제 병원 같은 데도 미용 관련 병원 쪽에서도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헤이뷰티 통해서 결제할 거고 그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먹고 사는 헤이뷰티라는 회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는 헤이뷰티라는 회사도 지켜볼 만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회사는요. 룩시드랩스라는 회사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룩시드랩스라는 회사인데 혹시 이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게 뭔지 보이세요? 여러분들 VR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VR을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제 마우스형 안경인데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서 보면은 이 안경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으면 이제 유튜브에 VR 같은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마치 직접 보는 것 같은 직접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가상으로 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기술인데 여기는 뭐냐면 이 VR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 이용할 때 뭐로 합니까?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대화하는데 이 룩시드 랩스는 이걸 이용해서 바라보고 이제 쳐다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시선과 뇌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네, 무거워서 흘러내지 않게 여기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머리 사이즈에 딱 맞춥니다.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그렇게 무거운 건 이제 뭐 상관없고요. 일단 이걸 쓰고 나면 컴퓨터를 굳이 키보드와 마우스 조정하지 않고 시선을 바라보는 쪽으로 마우스가 이동하고 생각하는 데 입력이 되는 식으로 컴퓨터가 제어가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수법인데요. 우리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도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라는 경연에서 10년 만에 20개 팀에 오르는 그 본선에 한국의 스타트업 최초로 올라간 거죠. 네. LCD 모니터 큰 거가 필요 없.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할 때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이런 장치를 쓰지 않고 이제 이 VR 기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룩시드랩스고요.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올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투자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 업체 선정이 된 거고요. 다음 추천 회사는요. 벅시라는 회사, 벅시. 벅시 제가 소개했던 회사인데 기억나세요? 벅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안경에 설치가 될 수 있어요. 벅시라는 회사는 뭡니까? 공항으로 가는 전용 버스잖아요. 그죠? 그냥 택시. 공항 택시죠, 공항 택시. 사실 이제 공유 자동차 쪽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이슈가 많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택시 운전하는 10만 명 그분들이 일종의 압력단체 적용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그 권익에 피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면 많이 정치권에 압력을 넣다 보니 우버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리 못 잡았잖아요. 그죠? 우버는 자리 못 잡았는데 카카오 택시 자리 잡잖아요. 그죠? 카카오 드라이버 자리 잡을 거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그 압력단체 피해가는 방법이 이제 억시. 억시는 택시라기보다는 이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큰 차들, RV 자동차들을 갖고 공항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벤용 자동차, 찜질기 좋은 그런 회사를 연결해주는 공항행 승차 공유 경제 스타트업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되게 이슈가 될 뻔하다가 택시 운전자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약간 좀 주춤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법적 이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람 타는 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거죠. 택시 운전사분들이. 그러니까 짐 싣는 거는 택시 운전사들이 짐을 많이 못 실으니까 어차피 트렁크밖에 못 실으니까 그건 자기네 권익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문제 안 삼고 그는 국토부에서 점을 내린 거죠. 왜냐면 정치인들의 10만 개의 투표권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법적인 이슈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올해 되게 주목받은 회사라고 이제 많이들 전문가들이 선정한 겁니다. 네. 다음은요. 또 공유경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공유경제 회사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 회사. 네, 작년에 주목받은 회사 14개에서 뽑혔던 회사죠. 플러스. 카풀, 카풀 플러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 같은 동선을 이동하는 분들을 카풀로 태우는데 카풀로 태우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로 검색해가지고 이 경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난주 방송에 소개하고 나서 플러스 이제 그 운전자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등록 못하는 이제 면허증 등록까지 했는데 제가 자동차 등록증을 등록 못해가지고 말랑하면 내일 등록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 요걸 돈을 벌어봐야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분을 한번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보니까 한 달에 이걸 플러스 이용해서 한 300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출퇴근 시간이 제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글로 이제 출근길로 왔다 갔다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름값만 뽑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올해는 이제 플러스도 벅시와 함께 이슈가 오늘 되게 클만한 회사라는 거고요. 다음 회사는 어메이저라는 회사입니다. 어메이저 기억나세요? 어메이저? 영상 배틀, 영상 배틀업이죠. 이제 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에서 이슈가 됐던 글로벌 영상 배틀업. 요게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캡처한 건데요. 영상 하나와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가지고 영상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선택이 되면 많이 선택된 업체 이제 그 영상은 어메이저 코인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2017년 작년에 시작한 동영상 경영 스타트업이죠. 동영상 배틀 스타트업인데 제가 소개할 당시에만 해도 4개 유럽 4개 회사에서 4개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년이 채 안 지난 지금 벌써 전 세계 121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21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젊은 층 10대, 20대 이게 지금 다 한국 회사입니다. 다 한국 회사예요. 지금 다 한국 회사 8개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 어메이저도 한국 회사죠. 예. 올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거의 유튜브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나중에 주식을 이제 뭐 공모주를 청약한다고 하면 관심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사는요. 모인입니다. 모인. 모인도 제가 한번 소개한 회사 저기 있죠. 그죠? 모인은 뭐였냐면 해외 송금 서비스예요. 해외 송금 서비스.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건데요. 외환거래법이 개정이 됐고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해외 송금업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졌죠. 네. 이런 거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그 규제 방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을 외국으로 보내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돈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죠, 절차가. 근데 이 모인을 이용하면 굉장히 외국으로 송금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해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모인이라는 어플을 만드는 모인이라는 회사도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옆에 소개하고 다음 제품 소개 넘어갈게요. 재미있으세요?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35분인데.
10분에 시작했는데 벌써 9시 45분이에요. 너무 정보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재밌습니까, 연합회님? 연합회님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연합회님한테, 연합회님 핸드폰으로 통화하듯이 귀 속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담에서 좀 동원해야겠어요. 뭐가 뿡뿡 소리가 나요? 제 의자 밑에 있는 방석이 소리가 나네요. 네, 마지막 회사는 딘메디라는 회사입니다. 딘메디. 딘메디. 여러분들 혈압 관리 잘 하시나요? 특히 조스토포키님처럼, 연합회님처럼, 아, 예. 제가 이제 뭐 PC를 자꾸 건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딘메디라는 회사는 뭐냐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뭔가 특별한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혈압을 갖고 대박인 것 같죠, 그죠? 저처럼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혈압 관리 많이 해야 하거든요. 우리 오늘 방송에 안 들어와 있는데 별풍당나님 같은 분들로 혈압 관리 하시는데 맨날 혈압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딥메이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 회사만 소개받고 이제 보고 이제 소개하려고 갖고 왔고 이거 실제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해볼게요 한번. 근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플만 설치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해보고 싶네요. 딥메디, 딥메디, 딥, 네. 딥메디가 회사 이름인가 봐요. 딥메디로 검색이 안 되고 뭐 여기는 아직 어플을 안 내놓은 건가? 하여튼 제 6회 정주영 창업경제 대상을 받은 회사고요. 요거 제가 다음 주 방송 때 실제 하는 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기업으로 이 딥메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